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야간 선물은 많이 밀리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상황은 불안한데 우리 증시는 약간은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부장님 오늘 아침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수는 좀 밀린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체감 지수는 좀 덜 밀린 느낌? 뭐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미국 선물도 지금 많이 안 좋고요. 뭐 푸틴이 뭐 핵카드를 조금 만지작거린다는 그런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또 오늘 벨라루스에서 또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합의라고 하긴 그렇고 일단 회의를 좀 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이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시장이 아직까지는 미 선물에 조금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와 관련돼서 노출도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약한데요. 또 특히 이제 스위프트 이제 은행 간의 이제 결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좀 뭐랄까요, 약간 위축? 대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 받는 방법이 뭐 지연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특히 자동차가 좀 타격이 심하다고 알려지면서 자동차 섹터의 좀 하락들이 조금 심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날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좀 하락이 좀 있습니다. 특히 뭐 녹십자라든지 삼바라든지 대형 제약사들이 좀 약세가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방산주들 좀 강한 모습,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좀 강한 모습이고요.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지 오늘 원전 관련주들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뭐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두산중공업 등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섹터주들도 지난주 금요일 날 풍력과 태양광 중심으로 해서 강했었는데요. 오늘도 일정 부분은 조금 유지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섹터 쪽들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대형주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중소형 집단에서도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특수가스 수입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 국내 기업들한테 좀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종목과 좀 변동성이 많이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엔터주들은 좀 강한 모습이고요. 오늘 MWC 오늘 개막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NFT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아시다시피 이제 제도권 편입 기대감으로도 좀 강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좀 섹터별로 좀 온도 차이는 확실히 좀 있습니다만은 하방으로 아주 폭락하는 느낌 이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조금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종목별로 온도차가 좀 크게 벌어져 있는데 상당히 좀 활활 타면서 뜨거운 쪽이 원전주들입니다. 탈원전을 이야기하던 정부 기조가 좀 바뀐 듯 보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도 친환경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요. 이럴 때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유가도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들도 다 급등하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발발하다 보니 뭐 소재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축이 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에너지원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국내도 뭐 어제 대통령 발표도 보셨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근데 사실 탈원전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현재 대통령 입장은 탈원전은 계속 유지하지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원전들은 최대한 가용 기간을 잘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의지였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아까 말씀 주신 뭐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원에 대한 갈망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보다는 조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중공업, 뭐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한전, KPS, 한전기술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고 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뭐 그다음 다른 뭐 에너지 이런 관련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두산 퓨어셀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딱 원전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최악에서 올라오는 상태다 보니까 기대치가 계속 좀 올라가 있는 모습. 요새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관련주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아주 작은 종목들, 개별주들 위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막 이렇게 보면서 봤더니 정말 급등한 종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뭐 오늘 시장 흐름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주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갭상승한 상태라서 조금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챙겨보셔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추세 흐름은 뭐 일단은
오늘 급등했던 갭 정도만 메워준다라면은 뭐 일단 중장기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회복 시그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너무 무리한 기대보다는 좀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에너지원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순환매가 나타납니다. 지난주는 풍력이 가장 강했다면 오늘은 또 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재생 에너지주들 좀 더 시세의 연속성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원전과 비슷하죠. 유가가 워낙 강하다 보니 뭐 이런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풍력이라든지 최근에 보면 풍력 같은 경우 뭐 CS 윈드를 비롯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수소 쪽도 그렇죠. 지금 뭐 일진 하이솔루스도 오늘 조금 올라 있고 두산 퓨어셀도 좀 강한 반등 흐름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쪽들도 조금 회복 흐름이 일정 부분 좀 시도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로서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미국, 유럽 다 뛰어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상황 등을 잘 이용해 보려는 의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주들도 장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세 흐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해서 막 쫓아가는 흐름보다는 조정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으로 일단은 조금 접근해 주시는 전략,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이런 부분으로도 똑같이 좀 해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종목을 주셨어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의 강세, 시세가 확실히 강하기는 한데 이 부분을 꼽아주신 이유와 또 오늘의 강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금요일장에서도 급등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이 급락할 때 또 심리적으로 영향도 좀 많이 주었던 종목들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오늘 강세입니다. 에코프로 H는 친환경 쪽이고 에코프로 BM은 뭐 아시다시피 양극재 쪽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지주 회사이면서 이제 뭐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많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막 급등을 하는데 금요일장 사실 뭐 루머도 일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뒤에 들었었는데 뭐 일단 회장 퇴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모 기업으로부터 인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불거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확실하게 뭐 나온 내용은 아닌데 뭐 찌라시라는 정도로 돌아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일단 기관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4시에 일단 설명회가 있습니다. 미래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미래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뭐 설명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뭔가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기대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회장 퇴진 얘기가 실질적으로 언급될 수도 있겠고요. 새로운 전략적인 뭐 관련되어 있는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좀 얘기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뭔가 미리 좀 기대하고 좀 오르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회장이 이제 차명을 활용한 그런 주식 매매 이런 부분들도 좀 나타나고 지난번에 화재 나타나고 이러면서 악재가 좀 겹쳤었는데요. 뭐 일단은 요번 기관과 애널리스트들 모임에서 어떤 발표가 될지 내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좀 워낙 나폭이 컸던 상태 속에서 뭐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세 종목 모두 다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3개의 키워드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뭔가 해결될 듯하면서 해결이 안 되고요. 뭐 좀 최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최악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닌 부분들. 근데 또 아주 안 좋게 보다 보면 뭐 조금씩 호재가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듯이 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오늘 뭐 회의를 한다고 그러죠. 회담을 한다고 그러죠. 그럼 거기서 좀 뭔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뭐 모든 시각들이
빨리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리스크는 계속 좀 노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원자재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리스크는 계속 좀 유효하게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 등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부분들을 좀 되돌리기 위한 기술적 반등 시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지금 2,669입니다. 그래도 2,650대는 일단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여기 2,670대 잘 버텨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2,700선 회복 시도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죠. 건설이라든지 조선을 기반으로 한 경기 민감주들도 회복 시도에 계속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터주들도 마찬가지, 게임 섹터주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섹터를 가리지는 않겠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좀 보시는 선 안에서 낙폭과대주들, 본인이 계속 좀 오랫동안 잘 봐오셨던 섹터주들에 대한 집중도를 조금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낙폭과대에서 본다라면 2차전지 소재 섹터주들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주들도 좀 많이 빠져 있는 거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은 뭐랄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좀 수혜를 받으면서도 경기 민감주 단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조선이나 건설주들의 추가적인 흐름도 일단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최근에 상대적으로 못 오른 만큼 미리 올랐다가 못 오른 만큼 또 다시 가격 메리트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관련 최대 피해주로 좀 꼽히는 자동차 섹터주들이 조금 부진하지만 이쪽은 살짝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봐주신다라면은 나머지 섹터주들은 다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시도는 이어진다. 그래서 지수로는 2,650이 다시 붕괴되지 않는다라면은 저가 매수로 단기에 좀 접근하시는 투자 전략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2,650이 지지가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